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이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디자이너와 디지털 디자이너 분들께 유용한 자동차 휠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디지털 디자이너로서 처음 시작할 때 휠 모델링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실무를 하다 보면 경력이 쌓여도 여전히 휠 모델링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휠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조건이나 구조를 갖춰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휠을 디자인하고 모델링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구조와 조건, 그리고 생산 방법 등을 이야기하고 3D 모델링할 때 유용한 팁과 주의사항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동차 디자이너분들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텐데 너무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가지 않고 디자이너가 알면 좋은 내용 위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휠 생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조 방식은 액체 상태의 재료를 몰드에 부어 넣고 압력을 가해 굳혀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왼쪽 이미지와 같은 휠을 찍어낼 몰드를 만들고 오른쪽 이미지처럼 몰드를 고정하고 액체 상태의 재료를 넣고 압력을 가해 몰드의 형상으로 성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휠을 흔히 알로이 휠이라고 하는데요.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그로 인해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몰드는 수정이 어렵고 금형 제작 비용이 비싸 소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균일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서 내구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술 개발로 단점들이 점점 보완되고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어떻게 생산되는지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처럼 액체 상태의 재료를 몰드에 넣고 찍어낸 몰드를 고정시키고 몰드에 압력을 가하면 압력에 의해 재료가 몰드에 흘러들어가 성형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찍어낸 휠을 후처리하고 테스트를 통해 하나의 알로이 휠로 생산합니다. 다음은 단조 방식입니다. 단조는 알루미늄 합금 덩어리를 뜨겁게 달궈서 압력을 여러 차례 가해서 형상을 만들고 CNC로 깎아내거나 회전하는 휠의 롤러로 압력을 가해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정밀도가 높고 균일한 조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서 높은 강도와 내구성의 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지고 디자인 영역에 제약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조를 만드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로 달구어진 형틀의 통 알루미늄 면을 넣어서 여러 차례 압력을 가해 성형합니다. 여러 차례 압력을 가해서 성형을 하면 디테일한 형상들이 점차 잡혀가고 이렇게 만들어진 휠에 열을 가해 롤러로 설계에 맞게 압력을 가하면서 형상을 만듭니다. 롤러로 균일하게 압력을 가하면서 성형을 하기 때문에 강성이나 정밀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CNC로 형상을 깎아내는 작업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단조 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플로포밍입니다. 플로포밍은 주조와 단조를 혼합한 형태로 스포크와 림을 주조로 찍어내고 림을 열과 롤러에 압력을 가해서 형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휠을 만들면 단조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 주조에 비해 강도와 내구성이 높은 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 속도가 느리고 일관된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로포밍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조처럼 몰드를 고정시키고 액체 상태의 재료를 주입해서 압력을 가해서 휠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휠을 고속으로 회전시키고 열을 가하면서 롤러로 린 부분을 성형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플로포밍 휠입니다. 다이아몬드 커팅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다이아몬드 커팅 휠은 생산 방법이 아닌 후처리의 한 방법으로 휠의 표면에 독특한 광택을 부여하기 위해 고속 회전 중인 휠의 표면을 미세하게 깎아내서 광택을 만듭니다. 주로 고급 차량의 휠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는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속 회전하는 휠을 미세하게 표면을 깎아내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깎아내면 독특한 광택이 나는 표면이 만들어집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휠들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휠들이 바로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만들어지는 휠입니다. 다음으로 휠의 명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휠의 구조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림 부분은 타이어가 장착되는 휠의 외곽 부분을 말하는데요. 휠의 안쪽의 최외곽 부분부터 휠의 바깥쪽의 최외곽까지 그 사이의 영역을 다 통칭해서 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센터 디스크입니다. 센터 디스크는 러그홀과 센터홀, 센터캡으로 구성되는 넓은 영역을 통칭합니다. 스포크는 림 부분과 센터 디스크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휠의 명칭과 생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휠 디자인 시에 꼭 알아야 될 것들과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휠의 뒷면 섹션입니다. 휠을 차체와 결합하는 결합부를 살펴보면 휠의 바로 뒤에 디스크와 캘리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이 회전하면서 캘리퍼와 간섭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디스크와 캘리퍼의 사양이 결정되면 여기에 맞게 휠의 섹션이 엔지니어링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휠을 디자인하거나 휠을 모델링할 때 엔지니어에게 이 섹션을 확인받고 뒷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휠의 두께를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휠의 2D 렌더링을 받아서 3D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미지상으로는 센터 디스크 영역이 굉장히 깊게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허브 결합부의 위치는 엔지니어링에서 고정되기 때문에 스포크도 얇지고 센터 디스크 영역도 두께가 얇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너트홀도 설계에서 중요한 요소라서 위치와 개수, 사이즈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꼭 그 위치에 너트홀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 너트홀의 주변 두께도 어느 정도 넣어야 합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포크의 섹션입니다. 이 스포크 섹션 같은 경우도 많은 국가의 안전 법규 문제로 사이드 뷰에서 1mm 최외곽보다 스포크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안쪽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은 바로 생산 방식에 있어서 3D 모델링의 빼기값과 R값을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고정된 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값들은 제조사와 디자인, 조건 등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설명드리자면 이 몰드의 R값들은 CNC를 활용해 만들기 때문에 제조사의 CNC 사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설계 쪽 엔지니어링 분들에게 꼭 물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빼기각도 역시 몰드를 빼는 방향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휠의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플랜지의 옆면이 모두 보여야 합니다. 만약 역방향이나 직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하시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RIC에서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세팅입니다. 이 프리페어런스에서 컨스트럭션 옵션지에서 다양한 값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 세팅 값 중에 레셔널 플래그지의 프리모티브지와 커브지 옵션을 체크하셔야 정확한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볼브 서페이스 옵션에서 정확한 원으로 리볼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디그리는 3차로 세그먼트는 1로에서 생성하시면 정확한 원으로 리볼브 서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 이 부분을 이상한 값으로 만들어서 정원이 아닌 면으로 휠을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휠은 회전 복사하면 스포크와 스포크가 모두 터져 있어서 모두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휠을 만드는데 알아두면 좋은 편리한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휠을 모델링할 때 보통 하나의 스포크를 만들어서 스포크의 개수에 맞게 회전을 시켜서 휠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스포크의 전체적인 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전체적인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회전 복사하고 지우고 하는 비효율적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하면서 휠을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두플리커트의 오브젝트를 열어보면 보통은 카피를 체크하고 회전 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인스턴스를 켜고 회전 복사를 하면 스포크의 히스토리가 연결된 상태로 회전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디자인을 수정하시면 수정한 답들이 전체 스포크에 바로 반영이 되어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의 휠 모델링을 좀 더 쉽고 잘하기 위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디자인을 하거나 모델링을 할 때 잘 떠올리면서 휠을 디자인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디자이너와 좋은 3D 모델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변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휠의 조건과 디자인, 구조, 법규를 빠르게 캐치해서 휠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테이드였습니다.